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정부에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저축하면 안 됩니다. 어쩌고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를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딱 저러고 나오면 딱 긴장해요. 내가 돈 함부로 썼다가 유탄 맞지. 괜히 세무조사 받으면 어떡해. 돈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렇게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김치냉장도 바꾸고 무슨 뭐 세피아 자동차 타고 다니던 거 세금 공제 뭐 지원해주고 뭐하고 한다고 할 때마다 다 그렇게 소비를 해버린단 말이죠. 없는 사람들이. 왜?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채 의존형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빚지고 세상 계속 살아가다가는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축을 해서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집집마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 구조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소비, 낭비. 휴대폰이 그래요. 휴대폰 요금이 지금 휴대폰 한 대당 한 4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휴대폰 없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답답해서 우리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무언지를 생각을 해서 다 가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는요. 이런 경제적 소외계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청년 실업 얘기할 수 있죠.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대단하죠. 그리고 이혼이 늘어나면서요. 모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모자 가정들은 대부분 기초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늘어나고 있죠.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정들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요. 대개 한 50세 정도예요. 그 당시도 정년퇴직이 55세거든요. 기대 수명 50세라는 것은 평균 50세 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정년퇴직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정년퇴직은 여전히 55세, 60세인데 기대 수명이 남자 78세, 여자 82세, 평균 80세, 재수없으면 100년 산다 그러죠. 60세 때 퇴직하고 40년을 더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없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엔 필요 없었던 건데 이 필요가 생긴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열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애 가구가 늘어납니다. 장애인들도 당연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장애 가구가 정상 가구와 비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경제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이 몰려오는 우리 탈북자 가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 굳이 외면하고 나 역시 지금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걸 눈을 감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아시나요? 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다. 하고 난 다음에 못다한 얘기를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데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요. 앨리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니까 체스 아시나요? 서양 장기. 네. 그 체스판이 있는 거예요. 그 체스판에 그 체스 말, 레드퀸이라는 체스 말이 있는데 그 체스 장기에 보면은 뭐 말도 있고 차도 있고 포도 있고 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드퀸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굉장히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기는 죽어 살아나고 뛰어가고 있는데 맨날 제자리래요. 이 사회가 부조리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앨리스가 저 멀찌감치 가서 보니까 천만 뜻밖에도
체스판 자체가 죽어라 살아라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레드퀸이 아무리 죽어라 살아라고 뛰어봤자 체스판 자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체스판 자체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레드퀸 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뒤떨어지면서도 본인은 세상은 저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나한테만 1등만 기억하는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소득 수준은 틀림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1950년대에 비해서 제가 태어나던 해에 비해서 지금 33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60년대 말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G20의 의장 국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세계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부, 기업 또는 집집마다 다 잘 살게 됐습니다. 다 잘 살게 됐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저축은 저축대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왜?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1%, 100만 원의 1% 따져보면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죠. 100만 원의 1%는 만 원이죠. 그렇죠? 똑같이 저금을 해도요.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0만 원 이자를 받는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년에 만 원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당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9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도록 두어요. 뭐 돈이 남으면 남대로 살라고 두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돈 받아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니까 직접 쓸 돈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 쓰는 것만큼 110만 원을 쓴다. 40만 원씩 적자다. 이런데도 밖에 자꾸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는 애국자야. 내가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해나가면 그 집은 결국은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잘 깨달아가면서 남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뛰어야 제자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회는 이 위기를 풍요의 신호로 본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또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축만이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살 길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 경제는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실물 경제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래서 커리어를 늘려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리가 있잖아요. 절대로 로또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바래요. 그렇죠. 로또가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개개인의 돈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맛보기로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돈이라는 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돈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선물해 드리죠. 네. 그때 어떤 선물해 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던가요? 엄마 사랑해 하고 꽉 껴안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죠? 예, 징그럽게 왜 이래? 결국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액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나라는 사람의 그 범위 안에서 과연 얼만큼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그 돈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해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겠다. 네, 그렇군요. 미래는 정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